할 수 있을 거야. 할 수가 있어. 우울해. 안녕 여러분, 아는 의사 오빠 김하중 원장입니다. 오늘도 성공적인 다이어트를 위해서 유튜브를 향해 하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다이어트에 지침이 되는 몇 가지를 알려주려고 합니다. 이 지침들을 마음에 새기고 열심히 노력하면 반드시 멋진 혹은 예쁜 내가 될 수 있으니 잘 들어보세요. 첫 번째, 체중이 늘었다고 나만의 잘못은 아니다. 체중이 늘었다고 자책해 본 적 있나요? 아니면 목표를 너무 높이 설정해서 이루지 못해가지고 실망했다거나. 적당한 채찍은 약이 될 수 있지만 지나친 자책은 독이 됩니다. 우울감이 올 수도 있어요. 우울해. 일단 자기 몸의 문제로 한번 가볼까요? 뇌 문제, 호르몬 문제, 그리고 내가 나이가 들어가면서 근육이 감소하는 문제, 유전적인 문제, 이런 내가 어쩔 수 없는 내 몸 안의 문제가 존재하고요. 경제가 발전하면서 비만율이 높아진다든지, 아니면 인공 조명이 많은 곳이 비만율이 높다든지, 밤에 근무하는 사람들이 체중이 증가할 위험이 크다는 거, 어쩔 수 없는 사회 환경적인 요소 때문에 다이어트가 힘들어질 수 있다는 사실도 존재합니다. 또 이거는 증명된 바는 없지만 쏟아지는 먹방에 배달의 천국이 된 우리나라, 그리고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한 움직임 제한까지, 정말 다이어트 하기 힘들죠. 물론 이러한 이유들 때문에 여러분들이 자포자기 하거나 아니면 자기 합리화를 하라는 얘기는 절대 아닙니다. 단순히 자기 관리 못한 그런 문제로 치부되어서 주변 사람들에게 비난받아야 할 이유는 전혀 없다는 이야기죠. 두 번째, 다이어트는 결코 쉽지 않다. 지름길도 없다. 아직도 4주 만에 몇 킬로 감량, 실패 시 100% 환불, 이런 문구를 버스 광고나 현수막 광고에서 보게 됩니다. 좀 안타까운데요. 과연 이렇게 초단기간에 다이어트를 성공할 수 있는 걸까요? 아니에요. 초단기간에 다이어트에 성공하면 초단기간에 요요가 올 확률이 높아져요. 게다가 무리한 다이어트를 통해서 건강을 해칠 위험도 높아지게 됩니다. 초단기간에 체중을 감량하려면 초저열량 다이어트 같은 무리한 다이어트 혹은 무리한 운동이 동반되게 되는데요. 이러한 것들은 건강을 해칠 위험이 있으니까 적절한 모니터링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가 대부분이죠. 하지만 어떻게 그럭저럭 체중 감량에 성공했다고 칩시다. 우리 몸은 항상성이라는 게 존재해요. 체온을 적당하게 유지하던가, 우리 몸의 수분 밸런스를 유지해 주던가, 아니면 심장 박동수를 유지해 준다던가 하는 것들이 항상성인데요. 체중도 이 항상성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체중이 급격하게 변화하면 우리 몸에서는 항상성을 해치는 스트레스로 인식을 하게 되어서 스트레스 호르몬이 늘어나게 돼요. 스트레스 호르몬은 다이어트의 적입니다. 물론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이유가 존재하지만 이러한 이유로 요요가 쉽게 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빨리 체중을 변화시키는 지름길은 없는 거예요. 점진적인 변화가 필요한 겁니다. 세 번째, 장기적인 목표를 정해라. 나 3개월 후에 비키니 입을 거야. 한 달 후에 결혼식인데 오늘부터 굶어야지. 이런 식의 노력이 어찌 보면 가장 위험할 수 있어요. 마음을 급하게 만들고 실패할 경우에는 좌절감, 그리고 성공을 해도 단기간의 고강도 다이어트는 요요가 올 위험성이 커집니다. 장기적이고 점진적인 변화, 그것이 우리의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점이 있는데요. 바로 지속 가능성입니다. 100m 달리기 하는 속력으로 마라톤을 완주할 수 있을까요? 아니죠. 다이어트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루에 4시간씩 주 5일 운동하면서 엄청나게 까다로운 식단을 지킨다는 것 가능하겠어요? 특히나 몇 년을 유지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 것들보다는 하루에 2시간씩 주 3회 정도 시간이 나니까 운동을 하고, 야식은 끊을 거고, 아침 점심 잘 먹고 저녁은 굶는 그런 식사 패턴을 가져가 보겠다 하는 식의 생활 습관의 교정이 오히려 더 합리적일 수 있다는 거죠. 또 길고 긴 싸움에는 위기 관리 전략이 필요합니다. 위기가 닥쳤을 때 위기에 대처하는 작전을 세웠느냐 그렇지 않느냐는 성패를 좌우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사회적 거리두기 때문에 헬스장을 못 다니게 되었어요. 그럴 때 아무 계획도 없으면 다이어트를 그냥 멈추게 될 수도 있고요. 그럴 때 나는 홈트를 하겠다, 이런 운동을 준비하겠다, 이런 식의 작전을 세워놓으면 훨씬 유리하다는 거죠. 네 번째, 나에게 맞는 목표를 정해라. 세상에는 천재가 많아요. 공부 천재, 얼굴 천재, 노래 천재, 여러 가지가 있죠. 모든 분야에서 천재적이면 정말 좋겠지만 그럴 수 없다는 거 누구나 다 알고 계시죠. 체중 관리에도 천재가 있고 둔재가 있어요. 누구는 조금만 먹어도 살이 찌지만 누구는 많이 먹어도 체중이 그냥 유지가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또 몸매 천재도 있습니다. 살이 좀 쪄서 군살이 있어도 몸매가 아주 예뻐 보이는 사람도 있어요. 반면에 조금만 쪄도 체격이 커 보인다든지 이런 분들도 계시죠. 그런 천재들에게 초점이 맞춰서 그런 것만 바라보고 그런 것을 목표로 한다면 인생이 힘들어요.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나의 조건에 맞는 그런 목표를 설정하고 거기에서 가장 아름다울 수 있는 전략을 세우는 것이 현명합니다. 아, 쟤는 똑같이 먹는데 왜 나만 찌는 거야? 그런 생각은 접어두는 것이 좋아요. 특히 갓 결혼하신 신부님들, 신랑하고 같이 먹다 보면 신부님들만 쪄요. 주의하세요. 5번째, 생활 습관부터 교정해라. 목표를 정했다고요? 그럼 당장 시작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지금 보고 있는 동영상 끄고 바로 잠자리에 드는 것입니다. 아, 이게 무슨 소리냐고요? 사람은 낮에 활동하고 밤에 자게 되어 있어요. 아주 오랜 시간 동안 그런 패턴이 인간에게 맞게 조정이 되어 있어요. 이것을 어기면 몸은 스트레스라고 받아들여요. 스트레스는 아까 이야기했죠? 다이어트의 큰 적입니다. 또 건강하고 성공적인 다이어트를 위해서는 규칙적인 식사 그리고 충분한 공복 시간이 필요한데요. 이것을 위해서 규칙적인 수면 패턴이 필요하다는 거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아침 식사를 하고 점심을 먹고 그 다음에 저녁을 굶고 저녁을 굶은 상태에서 일찍 잠으로써 공복 시간을 길게 가져가고 다시 돌아와서 아침을 먹고 이런 패턴이 가장 이상적이라는 겁니다. 이를 위해서는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는 습관부터 생겨야 한다는 거죠. 거기에 맞춰서 규칙적인 식사 패턴을 갖다 붙이는 거죠. 불규칙적으로 식사를 하게 되면 몸은 위기감을 느끼게 됩니다. 위기감을 느끼면서 지방을 자꾸 축적하려고 해요. 그러면 다이어트에 아주 방해가 되겠죠. 6번째, 근육을 키워라. 우리 몸의 근육은 칼로리를 연소시키는 용광로 같은 존재예요. 근육이 많다는 것은 다이어트에 든든한 조력자가 여럿 있다는 소리랑 똑같습니다. 반대로 근육이 적으면 지방이 축적되기 쉬워요. 그런데 다이어트를 하면 어떻게 돼요? 근육이 감소하게 돼요. 근손실 들어보셨죠? 이러한 근손실을 줄이기 위한 방법이 있습니다. 단백질 섭취를 늘리고 운동의 종류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유산소 운동도 좋지만 유산소 운동에 근육 운동과 인터벌 트레이닝 같은 근육의 성장을 자극시켜주는 그런 운동을 끼워 넣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근손실을 예방하면서 다이어트를 할 수 있습니다. 근육이 탄탄해지면 바디라인도 예뻐질 거고요. 생활의 활력은 덤이 되겠죠. 7번째, 먹는 것에 신경 써라. 다이어트 하면 가장 중요한 게 적게 먹는 거겠죠. 가뜩이나 적게 먹는데 아무거나 먹으면 영양 불균형에 빠지기 쉬워요. 여기서 퀴즈 하나 내겠습니다. 먹는 양, 먹는 시간, 먹는 음식의 종류, 셋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셋 다 중요합니다. 적절한 양을 적절한 시간에 골고루 먹어줘야 한다는 거죠. 아, 칼로리 열심히 계산해서 내가 칼로리가 몇 칼로리까지 오늘 먹으면 되겠는데 오늘 점심에 빵이 너무 먹고 싶고 바쁘니까 빵에 커피 한 잔. 이렇게 계산하면 나는 현명한 다이어트가 되는 거야. 그렇게 계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건 너무 복잡하니까 자세한 얘기는 다음 기회에 하도록 하고요. 솔직히 이렇게 먹는 거 신경 쓰는 것도 아주 어렵습니다. 그만큼 다이어트가 정말 어려운 거예요. 8번째, 약물? 저는 약물 사용을 추천하진 않습니다. 의학적인 기준에서의 비만 이런 분들을 제외하고는 약물을 사용한다 그러면 웬만하면 좀 말리고 싶은데요. 약물을 사용해서 체중이 감량되면 내가 어떤 노력을 해서 어떻게 감량되었는지 인식을 하지 못해요. 그리고 잘못된 약물에 의존도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을 때려다 혹을 붙일 수 있는 격이 되겠죠. 적절한 행동 습관을 교정해서 다이어트를 하는 것이 약물보다 훨씬 좋다는 거죠. 물론 어렵기도 더 어렵습니다. 9번째, 나의 몸의 소리에 귀 기울여라. 현대인들은 내 몸의 소리에 귀 기울일 기회가 별로 없습니다. 너무 바쁘거든요. 배고파요. 쉬고 싶어요. 이런 소리들 들어본 적 없으시죠? 하지만 다이어트를 하는 동안만이라도 내 몸의 소리에 귀 기울여야 해요. 머리가 빠진다든지 활력이 너무 떨어진다든지 하는 부정적인 신호도 들어줘야 되고요. 다이어트로 인한 긍정적인 신호들, 몸이 가벼워지고 활력이 생기고 그리고 사람들이 나를 알아봐주고 하는 그런 긍정적인 신호도 귀 기울여야 합니다. 긍정적인 신호에는 보람을 느낄 수 있고요. 부정적인 신호는 빨리 알아채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되는 거죠. 10번째, 나를 사랑해라. 나에게 관대해지기, 내 몸의 소리에 귀 기울이기, 나에게 맞는 목표를 결정하기, 이런 것들이 모두 나를 사랑하지 않고서는 해결될 수 없어요. 어찌 보면 이것이 가장 중요한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애초에 나를 사랑하지 않고서 내 인생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내 몸이 원하니까 먹어줘야 돼. 이렇게 무조건 당기는 대로 먹는다고 나를 사랑하는 게 아닌 건 아시죠? 나를 사랑하니까 더 나아질 수 있게 격려해주고 채찍질해주고 넘어지면 다시 일으켜줄 수 있고 더 건강하고 더 예뻐지게 노력하고 운동하고 이런 것들이 모두 나를 사랑하면서 이루어낼 수 있는 그런 일들입니다. 여러분들 모두는 사랑받을 수 있는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나 자신을 사랑하고 내 몸소리에 귀 기울이고 그러니까 더 예뻐지고 건강해지고 날씬해질 수 있도록 노력해주는 그런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세요.
할 수 있을 거야. 할 수가 있어. 그게 바로 너야. 꺼.